조국 장관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를 일컬어서 그거 다 가짜 보도다,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원고등학교의 그 선생님이 과거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에도 특정 편향 이념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해왔다라는 주장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원고 그 교사, 중학교 때도 좌파 이념 강요, 조국 비판 학생에게 일베 회원이냐라고 폭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A 인원고 국어교사,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2017년부터 교사 노조연맹 위원장인데 과거 중학교 재직 때도 이 지속적인 편향 교육을 해왔다는 의혹이 오늘 불거졌습니다. 이 해당 교사는 중학교 재직 당시 2005년 5월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겠다라며 반미 사상 주입 연극 관람을 유도했다. 교과서는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학생 소감문에 너는 나를 감동시켰다. 수업 후 후기를 게시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광우병 괴담 연극을 상연한 바 있고 보수신문의 논조를 수업 시간에 비난을 했다라는 것도 오늘 새롭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원고 사태 10여일 지난 이번 주에야 A 교사를 대면 조사할 예정인데 교육청, 서울시 교육감도 이른바 진보교육감 늑장 조사 비판이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도 그랬다. 왜 그러냐? 그때도 이미 이제 전교조 2대 부위원장 출신이고요. 해직교사 출신이고 또 지금은 이제 아까 2017년부터 교사연맹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가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사도 밝힌 바가 있고요. 방금 말한 바대로 2005년도에는 할아버지의 필통이라고 하는 통일연극에서 말하자면 반미, 한국전쟁은 미국이 유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져서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거의 강요하는 그런 내용들을 삼았고 또 실제로 이제 2008년도인가요? 그 광우병 사태에 있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그 스토리로 연극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말하자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교사를 영어로 티처라고 하는데 더 이상 티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티처가 아니다. 티처는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예.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예. 21세기 교육은 사실은 도우미로서 퍼실리에이터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나아지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특히 사회 역사 국어 선생님들은 특히 이분이 뭐 사회교사도 아니고 역사교사도 아니고 국어 교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내를 해줘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을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주입한다라면 이것은 학습권의 방해일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논술고시가 있었을 때 이것만 없어졌습니다만은 강남의 학원의 논술 교사들이 다 정의당 출신, 진보정당 출신이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좌파라는 걸. 하지만 당장 우리 애가 서울대 가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침묵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교사가 이렇게 강제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다시 생각해볼, 특히 진보 교육감이 있는 전국의 각 학교들을 좀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다양했겠지만 좌파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하 대변인, 좌파의 이념이 이런 게 있고 우파의 이념이 이런 게 있다. 자, 선택은 니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도 없다. 건건에 따라서 좌파의 이념이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파의 이념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된 교사인데 적어도 이 인원고 그 교사는 이 본분에서 벗어났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MB정부 때 청와대에 오래 계셨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는 괴담을 퍼뜨려서 광화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애기 걱정되는 마음에 유모차 끌고 나와서 그 엄마들 다 속은 거잖아요. 그때 청와대에 계시면서 야 저거 진짜 가짜뉴스인데 그 교사가 지금 그 광우병 연극까지 관람하게 했대서 하는 말인데 어떠셨어요 그때 청와대에 계실 때? 답답했죠. 지난번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화문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립니다. 다 들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산 소고기 먹는다고 뇌 구멍 송송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얘기 한들 하나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얀색에 첫 번째 어떤 색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쭉 살아가는데 여러 정보를 습득하면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저렇게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편향된 잘못된 얘기만 해주면은 그 아이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보면서 다른 색깔로 보는 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도 그다음에 교육청도 좀 다시 봐야 될 텐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앞서서 우리 뭐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그 카메라 기자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시간에 광화문 나와서 또 맞다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얘기, 가장 옳은 얘기, 가장 보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얘기들을 애초에 밑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볼 지점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때 광우병 파동 막 일고 나서 몇 년 후에 요즘 보니까 비싼 스테이크 집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사 먹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 가도 사실은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예. 다른 나라 수입산보다도 훨씬 잘 가공된 거는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미팔군 몰래 따로 들어가서 드시는 분들도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있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혹세무민했던 일입니까? 자, 그런 게 바로 가짜뉴스였는데, 가짜뉴스, 진짜뉴스의 정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